1학년 여러분, 앞 동영상 준동사의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분사에 관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의 쓰임은 영어에서 대단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또는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꼭 잘 숙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자, 분사의 역할은,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과거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했습니까? 동사 원형이 ing로 생겼다 그랬죠. 이게 외울 필요가 없죠. 현재 분사는 동사원은 ing로 쓰면 된다. 근데 이제 과거 분사는 이제 만약에 규칙 동사인 경우는 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ed로 끝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데 불규칙 동사다. 그러면은 그 동사 변화를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야 과거 분사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현재 분사는 일단 뜻이 능동의 의미입니다. 능동. 그에 반해서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동이니까 뭐뭐 하는 일이 되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이니까 뭐뭐 해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는 당연히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겠죠. 명사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니까 당연히 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호 자리에도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을 할 때 비동사 ing로 나타내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진행을 나타낼 때 이 ing 이게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자, 과거 분사는 아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니까 보어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은 완료 시제를 만든 겁니다. 완료 시제. 우리가 현재 완료는 have pp로 적고 과거 완료는 had pp를 적고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로 적고 하는데 아무튼 이 pp 이 과거 분사를 모르면은 완료형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 하는 무엇 형용 분사는 뭐뭐 하는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 하는 무엇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뭐뭐 하는 이 말을 분사로 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명사와의 관계를 봐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능동이면 ing 현재 분사로 쓰면 되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봅니다. 이제 sleeping boy라 되어 있죠. 이는 이제 sleep이라는 자다가 이 boy라는 명사를 문구해 주겠죠. 동사가.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이제 뭐로 만들면은 형용사가 돼가지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까? 분사로 만들면 되죠. 분사가 되는 순간에 형용사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ing를 써야 될 것인가, 능동을 이제 과거분사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소년하고 자는 거는 소년이 자기가 자죠.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ing를 써서 sleeping baby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뭡니까? 보일이 끓이다, 삶다 하는 동사죠. 우리 보일러 알죠? 보일러.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일러 그 물 끓이는 그 기계를 보일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에그라는 말을 이제 계란이라는 말을 꾸며주려니까 이 동사가 명사를 못 꾸며주죠. 그러면 동사를 뭐로 바꾸면 됩니까? 분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삶은 계란이 되겠죠. 그러면 ing로 써야 될 것인가 과거 분사로 써야 될 것인가? 명사의 관계가 계란은 자기가 삶습니까? 삶아집니까? 계란 자기가 뚜껑을 열고 탁 들어가서 자기가 삶습니까? 아니죠. 삶아지는 거죠. 수동이죠. 그러니까 ed 과거 분사를 써서 형용사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래 ing는 자, 이 쌤이 설명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 ing, 이 현재 분사는 원래 역할이 이 진행형을 만드는 거죠. 진행형을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과거 분사는 수동태는 BPP죠. 이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형용사로 변해가지고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되었는가? 자, 그것은 바로 뒤에는 이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것을 더 풀어서 쓰면 무슨 말이냐? A baby who is sleeping. 자고 있는 중인 is ing. 자고 있는 중인 소년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관계사 절이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그런데 이건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원칙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who is가 생략이 되면 이건 절이니까 뒤에서 꾸며주는데 who is가 생략되면은 단어 하나만 남죠. 이 단어 하나는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까? 앞에서 꾸며줘야 됩니까? 앞에서 꾸며줘야 되죠. 그래서 who is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sleeping이 앞으로 가가지고 sleeping baby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거 한번 봅니다. 그럼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서 원래는 비동사와 결합해가지고 수동태를 나타냈던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돼갖고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가? 자, 이거는 a boiled egg는 원래는 an egg which is boiled 라고 원래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었던 문장이겠죠. 그래서 is 그 다음에 boiled 이렇게 수동태였죠. 삶아진 계란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영어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절이니까 관계사 절이니까 뒤에서 꾸며줬는데 which가 is가 생략돼서 단어 하나만 남으니까 어디서 꾸며줘야 됩니까? 앞에서. 예, 그래서 이게 생략되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boiled egg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 boy who is sleeping in the dirty ground, 더러운 운동장에서 자고 있는 소년 그렇죠. 이도 who is를 생략할 수 있겠죠. who is를 쓰면은 관계 대명사 절이 baby를 꾸며주는 것이고 who is를 생략하면은 이게 바로 명사 뒤에 ing죠. 이 ing 현재 분사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아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in the dirty ground 이 더러운 운동장에서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슬리핑을 꾸며주고 있죠. 더러운 운동장에서 자는 하고 이게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구라는 말입니다. 자, 구는 어디서 꾸며줍니까? 뒤에서. 그래서 이 who is가 생략되어도 a baby sleeping on the dirty ground라고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봅니다. An egg 원래는 which is boiled in the kettle. 만약 이래 되면 예를 들면 그 주전자에서 또는 그 냄비 속에서 끓고 삶아진 계란 이렇죠. 자, 그런데 자, 이 관계대명사 줄인 거 당연히 뒤에서 꾸며주죠. 근데 이제 which is가 생략되면은 이 boiled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in the kettle이 지금 무엇을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 냄비 속에서 끓다, 냄비 속에서 끓다라고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boiled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가 되겠죠. 구. 그래서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줘서 an egg boiled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자, ing나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은 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게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지금 강조합니까? 바로 이 명사 뒤에 ing나 과거분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겁니다. 자, 왜 뒤에서 꾸며줍니까? 따라 나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꾸며주는 말이 따라 in the kettle, on the dirty ground 이런 것처럼 이 boiled나 sleeping을 꾸며주는 말이 따라 나와서 이게 하나의 구가 되니까 뒤에서 꾸며준다는 겁니다. 자, 이 명사 뒤에 ing나 과거분사가 오면은 그 ing나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하는 요거 이 말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자, 이 형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약 5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형태. 명사 뒤에 ing나 과거분사.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명사 뒤에 ing나 과거분사가 왔다. 그럼 ing나 과거분사의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그렇죠. ing를 썼다는 말은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란 말이고 과거분사를 썼다는 말은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란 뜻이겠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몇 번 여러분하고 눈으로 보게 된다고 약 500번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경우를 한번 봅니다. 그 명사 뒤에 ed가 있는 경우 오는 경우에 이 ed가 과거형의 동사인지 과거분사인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규칙 동사인 경우는 ed로 끝나죠. 그러면 과거형도 ed고 과거분사형도 ed죠. 그러면 이게 과거형의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분사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과거형의 동사인지 과거분사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 명사와의 관계를 봐가지고 관계가 능동이면은 이게 과거형이고 과거형의 동사고 과거형 동사 바로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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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이면은 과거 분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ed가 과거형의 동사다. 그러면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고 능동입니다. 그러면 이 명사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ed와 명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ed가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사 뒤에 ed가 과거 분사인지 아니면은 과거형의 동사인지 알 수 있겠죠. 관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falling leaves하고 이제 fallen leaves를 쓰는데 자, falling이라는 말은 떨어지고 있는 이 능동형으로 쓴 거죠. 이게 똑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뜻에 따라서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lling leaves는 이걸 더 풀어 쓰면 무슨 말입니까? leaves which is falling이죠.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 이래 되고 fallen leaves라 쓴 건 뭡니까? 떨어져 있는 잎, 떨어져 수동입니다. 이 fallen과 leaves는 수동의 뜻. 즉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leaves which are fallen 하는 수동형을 이렇게 써서 fallen leaves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rising스는 떠오르고 있는 떠오르는 태양 자기가 떠오르는 태양 이 말이고 rise, rose, risen 그렇죠. risen sun 하면은 떠올라져 있는 태양 뭐 이런 뜻입니다. exciting scene 아주 흥미진진한 광경. 그 다음에 excited cloud 아주 흥미진진해하는 군중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저번에 앞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가 능동, 수동을 따질 때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게 능동이다 하니까 미국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 능동이다. 또 우리가 해석상 수동이다 생각하니까 영어 쓰는 사람도 수동이다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어떤 경우들은 이제 우리는 능동이라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수동으로 또 우리는 수동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능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뜻일 때 능동으로 쓰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저럴 때 수동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여기에는 exciting이라는 단어 한번 봅니다. 이거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돼 있죠.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정. excited. 또 아니면 사람의 감정과 관련돼 있는 분사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surprising, surprised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사람의 감정과 관련 interesting, interested 이런 것들은 수동, 능동 개념으로 따지면 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 명사가 종이 울려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 명사가 사물이면은 ing로서 꾸며주고 그 명사가 사람이면은 ed로서 꾸며준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the scene is exciting이고 the crowd was excited 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쉽습니다. 사람이면은 ed로서 꾸며주고 사물이면은 ing로서 꾸며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sleeping baby는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a baby who is sleeping인데 이 who is를 생략하면은 단어 하나만 남으니까 단어 하나는 앞으로 가서 sleeping baby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wounded soldier 부상당한 군인. 부상은 수동 능동이죠. 부상당해진 군인이죠. 지가 스스로 부상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a soldier who is wounded 이런 말이었는데 비동사 과거분사 수동태죠. 근데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생략하니까 단어 하나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가가지고 wounded soldier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선생님 이제 중요하다는 거 밑에 있는 요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a baby sleep in the cradle. 요람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이건 ing인데 왜 뒤에서 꾸며주지? 왜 그렇습니까? in the cradle라는 이 전치사구가 이 슬리핑을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람에서 자고 있는 하고 요람에서가 슬리핑을 꽉 잡고 안 놔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가 되겠죠. 구는 어디서? 뒤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wounded in the back. 그 등이 부상당한 등에서 부상당한 등이 부상당한 하고 in the back이 지금 wounded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가 되겠죠. 구는 앞으로 못 가죠.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a soldier wounded in the back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명사 뒤에 ing, 이게 명사 뒤에 과거분사. 이 구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원리. 선생님은 어법보다는 원리를 좀 강조하는데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아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 왜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거의 맨 문장마다 분사 구문이 나옵니다.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이.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모르면은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듣도록 합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는 뭐냐? 분사 구문은 절이 두 개 있을 때, 절이 한 개 있을 때는 분사 구문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절, 주어 동사인 절이 두 개 있을 때. 자, 그러면 절이 두 개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절이 두 개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과 절을 이어준 접사.
자, 그러면 그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종속절이라 그러고,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는 절을 주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주절과 종속절은 주절이 먼저 나오고 종속절이 뒤에 나와도 되고, 또는 종속절이 앞에 나오고 접속사가 붙어 있는 종속 앞에 나오고 주절이 뒤에 나와도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종속절이 앞에 나갈 때는 쉼표를 찍어주고 주절을 보통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 분사구문은 뭐냐? 이 절이 두 개 있을 때 분사를 이용해 가지고 문장을 간단하게 하는 것. 문장을 가능하면은 간단한 게 좋죠. 긴 거보다. 이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 있는 이 종속절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런데 가로 안에 이어놨다는 말은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니까 가능하면 생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략이라는 것의 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략해도 아무런 뜻에 헷갈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접속사를 생략했는데 뜻이 헷갈리겠다, 상대방이. 그러면은 접속사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해도 앞뒤 문맥으로 봐서 충분히 상대방이 알 수 있겠다 싶으면은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단하느냐? 절이 두 개니까 주어가 주절과 주어가 두 개죠. 그때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같으면은 두 개 나오니까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습니다. 동사는 시제가 주절과 같으면은 동사 원형의 ing로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사구문은 반드시 뭐로 시작한다고? 동사 원형의 ing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비동사 있죠. 비동사는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동사원이 아니니까 빙이 되겠죠. 근데 이 빙은 주로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생략. 자, 이걸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게 비동사가 생략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만약에 수동태 문장이다. 그러면 수동태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되어 있죠. 근데 비동사를 생략해버리면 PP인데 이 B를 빙으로 고쳤는데 생략해버리니까 수동태 분사구문은 뭐로 시작합니까? 과거분사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사구문이 나오면 중요한 게 뭐냐? 자, 해석이 중요합니다. 분사구문이 나오면은 이 문장이 분사구문이다라는 걸 알고 분사구문 이전의 문장으로 해석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사구문 이전의 문장이 뭡니까?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 분사구문에서 독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분사구문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말을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When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돼 있죠. 보통 이거는 종속절이 접사보다 종속절이 앞쪽에 가 있죠. 이렇게. 네. 자, 보통 이게 앞쪽에 가 있을 때는 보통 쉼표를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는데 안 찍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네. 자,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분사구문으로 많이 고쳤을 때 앞쪽에 종속절이 오는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분사로 고쳐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when 접속사를 생략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 한번 보면 이것도 I고 이것도 I죠. 그럼 이것도 쫙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was working이죠. was는 이것도 과거고 met 이것도 과거죠. 그러면 시제 똑같으니까 동사원형의 ing 뭐로? being인데 being은 주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생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working 이렇게 되는 거죠. working on the street. 이것만 봐도 길에서 길을 따라 걷고 있다. 나는 내 친구 옛날 친구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따라 걷고 있었을 때 내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문장도 한번 봅니다.
As I live in the country, I rarely have visitors. county, 그 어떤 이 시골이죠. 군 단위, 군 단위를 county라 그러는데, 내가 그 시골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rarely는 거의 뭐 많다죠. 거의 방문객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걸 분사로 고치면은 제일 먼저 as라는 접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I 같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제 have, live, have 똑같으니까 동사는 ing, liv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If you turn to the left, 만약에 당신이 왼쪽으로 돌면은 당신은 학교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자, 요건 혹시 압니까? 왜 이거는 현재 시제로 써놨는지 압니까? 요 주절은 미래로 적어놨는데, 그거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이게 지금 만약 뭐 만다는 조건이죠.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써도 미래를 표시한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서 미래를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if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you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는 시제 같으니까 turning 이렇게 쓰면은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도 though he knows that I live in his neighborhood, he never comes to see me. though는 비록 뭐일지라도 이 말이죠. 비록 그가 비록 내가 그의 이웃에 살고 있다는 걸 알지라도 그는 결코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do를 제일 먼저 접사를 없애고, 만약에 내가 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안다, 그는 보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이웃에 살고 있으면 보러 와야 될 낀데 보러 오지 않는다, 이상한데, 그러면 접사가 이 없으면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아까 선생님 말했죠. 이 접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여기다가 써줘도 뭐 이거 된다 했죠. 네, 도를 써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분사구문은 문장을 간단하게 하니까 보통 알 수 있을 거라 보고 생략을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아는데 안 왔다 그러면 비록 알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해석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속사 생략하고 he 주어 생략하고, 그다음 동사 원형이 ing 시제 똑같으니까 knowing 이래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은 앞에 이 종속절, 즉 접속사 붙이는 종속절이 와가지고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자, 뒤쪽에 절이 올 수도 있겠죠. 종속절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I went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갔는데 가서 그리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죠. 보통 이럴 때 이제 중복되는 and는 보통 I는 생략해서 많이 쓰죠. I went to the park and sang song 이렇게 되죠. 자, 이 뒤쪽 부분, 이 and I sang songs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라 해놨습니까? 뒤쪽에 분사구문이 오는 경우는 쉼표를 찍어주기도 하고 생략해도 한다 해놨죠. 자, 그래서 I went to the park 쓰고 and 접속사 없애고, 그 다음에 I 없애고, 동사 시제는 똑같으니까 singing songs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뒤쪽에 분사구문이 올 때는 접속사가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니다. Jane entered the room. 제인이 그 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죠. 자, 그럼 이걸 분사로 고치면은 and 없애고, 그 다음에 she, Jane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제 똑같으니까 smil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I 쉼표는 가로 안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분사구문이 오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리고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리고란 말은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 이거는 만약에 이제 앞쪽에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when Jane entering the room 이렇게 됐으면은 이걸 분사로 치면 entering the room Jane smiled to us 이렇게
이렇게 써도 뜻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봅니다. As she is loved by him, she is happy.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제일 먼저 as를 없애고 그 다음에 she 같으니까 없애고 그런데 모양이 뭡니까? 수동태죠. 자,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is를 be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is 시제가 똑같으니까. 근데 being으로 고쳤는데 being은 주로 생략한다 했기 때문에 loved를 써가지고 loved by him 앞에 물론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being이 생략되어 있죠. being이 생략되니까 loved by 이렇게 수동형 분사구문은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다 봅니다. As I lived remote village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의 방문객을 방문하지 못합니다. 심표를 찍어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분사하고 치면 제일 먼저 as 없애고 그 다음에 I 없애고 live는 시제 같으니까 living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living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d visitors 이렇게 똑같은 걸 선생님이 두 번 적어놨는데 하나는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봅니다. 자, 완료형 분사구문. 자, 앞에서 선생님이 자, 이 준동사들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목적을 갖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만약에 준동사들은 항상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같다 그랬죠. 근데 주절보다 한 시제 더 과거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완료형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구문도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은 동사원의 ing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주절보다 한 시제 더 과거다 그러면 완료형 분사구문 having pp로 적으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봅니다. as lived 오늘 has lived. 자, lived는 그냥 과거고 has lived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도 과거죠, 과거. 현재 완료는 언제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현재 지금 완료했다는 말이죠. 그럼 실제 한 건 언제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도 실제로는 뜻은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is a proficient in English. proficient는 아주 능숙한, 영어에 능숙합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분사로 고쳐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as를 딱 없애고 그 다음에 he 주어 같으니까 he 딱 없애고 그 다음에 동사원의 ing로 쓰면 되는데 시제가 주절의 시제는 is 현재인데 이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죠, 과거. 주절보다 더 과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쓴다 했습니까? 주절보다 더 한 시제 더 과거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having lived 이렇게 완료형으로 써주면 이게 주절이 is 현재니까 이거는 과거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ving lived in America, he was proficient in English th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봅니다. 이거는 as he had lived in America, he was proficient. 옛날 이야기죠. he was라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보다 더 과거. had lived 과거 완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가 보니까 영어를 아주 능숙했는데 왜 그때 그 당시에 영어를 능숙했냐? 그 전에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능숙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걸 그럼 분사로 고쳐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as를 없애고 그 다음에 he를 없애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ing를 쓰려 보니까 주절보다 더 과거죠. 그럼 having pp having been 요거 선생님이 분사구문으로 고친 내용을 요 위에로 써놨죠. 위에. 자, 이 문장을 고친 내용이 바로 위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주절이 현재인데 이거는 과거 완료, 주절보다 더 과거죠. 자, 그러면은 as 없애고 he 없애고 그 다음에 having lived in America 이랬었죠. 그러면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다. 주절이 과거니까 이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 완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having been written.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앞에 하나가 이건 어떻게 된 문장이었냐 하면은 자 이렇게 된 문장이었겠죠. 선생님이 약간 좀 잘못 써져 있는데 이걸 하나를 예를 들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됐었느냐? The book, the book was written. The book as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in haste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분사구로 한번 고쳐 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as를 없애겠죠. 그다음에 the book은 똑같죠. the book을 없애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원의 ing를 쓰려고 그러니까 주절은 동사는 현재인데 이거는 과거죠. 그럼 주절보다 더 과거 having pp로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동태죠. 그러니까 having been pp가 되겠죠. having been pp. 예. 주절보다 더 과거니까 완료형이면서 수동태. have pp, be pp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 having been pp죠. 근데 이제 having been은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밑에 보면 완료형 분사구문으로서 수동태인 경우 having been을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왜 그렇게 생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들이 생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written in haste, it has many mistakes 이렇게 써도 분사구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써도 이 생략하면은 까지를 쭉 생략하면은 자, 이렇게 써서 분사구문이 되겠죠. 네. 분사구문이 written in haste, it has many mistakes. 이렇게 그러면 서둘러 썼다 많은 실수다. 그럼 서둘러서 그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사구문이 과거 분사를 시켰다. 그거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수동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독립분사구문은 뭐냐면은 자, 주어가 다른 경우, 자, 주어가 다르면 쌤이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주절과 달라도 우리가 특정 사람이 아닌 그냥 we, they 이런 일반적인 이런 주어인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다르더라 해도 이 불특정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쓰지 않고 바로 생략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분사구문은 일반적으로 그 쓰는 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쌤이 예를 들어 설명해 놨는데, 자, 예를 들면 이 말을 한번 봅니다. If we speak strictly, 만약에 우리가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such a man, 그런 사람은 not a scholar at all, not at all, 전혀 학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분사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if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we는 aman하고 주절의 주어가 such a man하고 틀리죠. 그럼 원래는 써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엄격히 말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틀리더라 해도 써준다는 말입니다. 틀리더라도 생략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 주어니까. 그래서 we를 생략하고 그럼 speak strictly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speak을 ing로 고쳐서 speaking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동사를 단어 하나가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원래 단어 하나는 앞에서 꾸며주는데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 단어 하나인 경우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Run fast 이렇게. 그래서 그것처럼 그래서 strictly speaking 그랬는데 이게 이제 ing로 변했죠. 이거는 speak strictly인데 ing로 변했죠. 일단은 형용사는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죠. 이 분사니까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단어 하나는 앞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그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뭐 수거처럼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rankly speaking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원래 따지고 보면 분사 구문인데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speaking 그러면 말하자면 뭐 대강 말해보자면 이 말이고 roughly speaking roughly가 거칠게 이 말이죠. 거칠게 말하면 즉 그만 대충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granting that 그러면은 that 이하를 인정하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수구처럼 외워놓으면 됩니다. judging from 뭐로 판단해 보면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talking of 뭐에 대해서 말해 보면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all things가 두 번 선생님 잘못 써놨네. 한번 또 tal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고려 모든 걸 고려해 보면은 이 말이고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take consideration 그러면 무엇을 고려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 다음에 assuming 가정하다 이 말인가 assuming that 이하라고 가정하면 이 말이고 또 어떤 때는 또 가령 that 이하라면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eeing that 이하로 보건대 that 이하를 볼 때 that 이하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admitting that 인정하다죠. that 이하를 인정한다 해도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독립분사 구문이라 갖고 수거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사입니다. 분사. 자, 선생님이 분사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자, 분사는 형용사가 돼가지고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뭐 하는 무엇이라는 말을 할 때 분사를 쓰면 된다. 자, 그런데 현재 분사를 써야 될 것인가 과거 분사를 써야 될 것인가 그는 명사의 관계를 보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명사를 ing나 과거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죠. 왜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가 따라 나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분사를 꾸며주는 따라하는 말이 오는 경우는 그 명사를 분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 하는 이것이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한 1년 동안 한 500번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 어떻게 분사 구문이 뭔가 문장을 간단하게 한다.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가 접속사가 붙어있는 종속절을 간단하게 한다.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가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틀리면 써주고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의 ing로 나타낸다. 만약에 시제가 주절보다 더 과거다 그러면은 완료형 분사구문 having pp로 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eing은 주로 생략하니까 만약에 수동태다 그러면 분사구문이 과거 분사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아주 분사구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잘 해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반복적으로 들어서 꼭 이해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어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한 개만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형식 문장의 모양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1형식도 5형식 중에서 제일 우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문장 구조에도 많이 나오는 5형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은 이제 어법적으로 큰 설명은 선생님이 다 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자그마한 어법들 선생님이 독해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되고 이 세 가지 지금 두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관계사 그 다음에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준동사 안에 있는 특히 분사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 오형식 문장의 모양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양 거의 영어에서 한 8, 90% 정도 되는 어법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선생님이 가능하면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 안 가는 학생은 반복적으로 들어서 꼭 여러분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은 영어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을 대부분 다 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수능어법도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어법들이 다 수능어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법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반복적으로 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선생님이 5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올릴 때까지 또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니다.